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3장 9절이고요. 제목이 뭐 역삼각함수라는데 역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역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미 했었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세컨트, 코탄젠트, 그리고 코시컨트 이렇게 역함수들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 또 이렇게 정의역도 구해보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 안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잘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은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앞에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좀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역탄젠트 함수, 역코탄젠트, 역시컨트, 그리고 역코시컨트 함수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역이 역탄젠트 함수 같은 건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이 뭐 이런 얘기였죠. 예,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필요한 사항이 오면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보면은 데리버티브 오브 y는 사인 인버스 x, 사인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fx가 사인 인버스 x이고 절대값 x 1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x는 루트 1-x제곱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인 인버스 x에서 절대값 x가 왜 1보다 작은지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y는 사인 인버스 x이면은 양변에다가 사인 함수를 합성해 줍니다. 그럼 얘는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x가 되고요. 여기는 사인 y죠. 근데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못 넘습니다. 그래서 얘는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굳이 따로 언급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y 프라임은 즉 dy dx는 루트 1-x 제곱분의 1임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삼각함수의 미분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혹시 증명을 못 하더라도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기 기억이 안 나더라도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보일 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역함수의 미분을 했는데 역함수의 미분법도 해보고 이제 다른 방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let 해가지고요 gx를요 요 녀석이 역함수로 둘게요. 즉 sin x로 둘게요. 예. 그리고 요 g의 역함수를 fx로 둘게요. and fx는 g의 인버스 x라 돼가지고 fx가 바로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f 프라임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sin 인버스 x라고 이제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hen 우리가 f 프라임 x는요. f 프라임 x는 g의 인버스 x죠. 인버스를 g의 역함수를 미분한다라는 건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는 역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했었어요. g 인버스 프라임 x는 g 프라임의 g의 인버스의 x 분의 1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 근데 g 프라임 x는 코사인 x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x인데 여기다가 g 인버스 x, 사인 인버스 x가 들어간 겁니다. 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1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x는 사인 제곱 x를 넘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런 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근데 현재 여기서는요. 사인 값이 이제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예요. 그럼 코사인 x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x의 그래프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약 2분의 3.14 얼마 그러니까 1.5 이상은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요 범위에서는 코사인 값이 다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값에서 1보다 작다는 거에서 여기는 코사인 x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코사인에다가 이제 코사인 x 요거니까 여기다 사인 인버스 x 대입하죠. 그럼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사인 인버스 x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돼요? 역함수인데 제곱이 붙었죠. 그래서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서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왜 이게 x가 제곱이 돼요? 여기요. 갑자기 여기서 왜 이게 x 제곱이 되죠? 하고 물어보시면요. 원래 함수의 역함수와 자기 자신 합성하면 x가 되잖아요. 근데 제곱부터 제곱 x 제곱이 되는 건데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fx를 2x라고 하고요. f 인버스 x를요. 2분의 x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f 제곱 x에다가 f 인버스 x 대입해보세요. 그러면은 얘 제곱하면 4x 제곱이죠. 거기다가 요거 제곱이죠. 그러면은 x제곱 되죠. 예. 그래서 f제곱에 f 인버스 x는 합성하면요. x제곱 나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도 똑같아요. 예. 아마 근데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봤더니 f 인 프라임 x의 값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인버스 x의 미분에 대해서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기가 좀 싫다 하시는 분은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했던 거는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고요. 음함수 미분법 써볼게요. 자, 현재 y는 sin 인버스 x에서 x는 sin y니까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since x는 sin y니까요. 여기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얘 미분하면은 1이 되죠. x는 x로 미분해 1 되고 sin y. 자, y가 인사이드고요. 얘가 인사이드고요. 그리고 sin 함수가 아웃사이드죠. 그래서 얘는 체인룰 연쇄 법칙이면 아웃사이드 미분 그리고 인사이드 미분. y 미분한 y를 x에 가서 미분한 y 프라임이죠. 근데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그 코사인 그 값은 0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y 프라임은 코사인 y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y가 뭐였어요? 사인 인버스 x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y 프라임은 코사인의 사인
인버스 x분의 1이라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인 인버스 x가 y라는 거, 다시 말해서 x는 사인 y라는 거죠.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건 아까 전에 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이 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고요. 사인 y가 x입니다라는 거는 여기 사이각이 y일 때 1x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몇 변의 길이는 1-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코사인 y는 뭐가 될까요?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 예, 그래서 루트 1-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코사인 y분의 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y'은 요거까지 쓸 필요 없겠네요. 요거 지우고 루트 1-x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x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그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인 함수의 역함수의 미분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 모습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 식이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인 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미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쇄 법칙에서 우리는 사인 인버스의 u를 x에 가서 미분하면은 사인 인버스 u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미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상 이제 이 부분은 좀 지우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 만약에 y가 사인 인버스 u이면은 그리고 u는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면은 y'은 이번에는 이제 이 녀석이 인사이드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이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미분하면은 사인 인버스 x 미분 루트 1-u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미분 여기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 보시면요. 사인 인버스의 x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y가 사인 인버스 x제곱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앞에서 마찬가지 이건 합성함수예요. 바로 인사이드가 x제곱이고요. 아웃사이드가 사인 인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y를 미분하면은 아웃사이드 미분이니까 사인 인버스의 u의 제곱이니까 1-요거의 제곱 루트의 1-x 제곱의 제곱 분의 인사이드 미분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루트 1-x 4승분의 2x 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인 함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이 충분히 되면요, 이 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적분을 할 때 이런 형태가 나온 다음에 사인 적분하는 게 이제 좀 그때는 되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요거만 나오면은 별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적분하면은 이게 된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참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필요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정도가 없어요. 뭐 특별한 뭐
테크닉이나 그런 거 없어요. 테크닉은 연습하면 생겨요. 그리고 저렇게 딱 저 식을 보자마자 요거 사인 인버스 x제곱을 미분한 거네. 그게 언제 보이냐면은 연습을 해야 보여요. 이거는 뭐 제가 백날 설명드려봤자 여러분이 연습 안 하시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탄젠트 인버스 x의 데리버티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식은 지우고요. 오늘따라 칠판이 반응이 좀 느리네요. 이제 나타나고 막 그러네요. 제가 아까 눌렀는데. 자, 일단은 y는 탄젠트 인버스 x입니다. 즉 y가 탄젠트의 역함수이면은 요때 y를 x에 가서 미분하면은 탄젠트 인버스 x는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 식도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특히 적분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식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은 나중에 적분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적분할 때 뭐 그럴 때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식도 좀 가급적이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 방법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함수의 미분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저기 음함수 미분법으로 하는 거인데 우리 교재 쓰신 이분께서는 저기 역함수 미분법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함수 미분법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et 해가지고요. 아까랑 똑같이요. gx를 얘를 보낸 거, 즉 x를 탄젠트 요거의 역함수, 즉 탄젠트 x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fx를요. 요거 역함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요 탄젠트 인버스 x로 두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거 미분이잖아요. 그러면 then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f'x는요. g 인버스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g'의 g의 인버스의 x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기 했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좀 간략하게 적자면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잘 안 보일 텐데 이걸로 하자. 탄젠트 x를 미분하면요 시컨트 제곱 x가 돼요. 저거는 뭐 저 지난 시간에 해드렸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코사인 사인 미분해 보세요. 그럼 시컨트 제곱 x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g'이 탄젠트 x를 미분한 거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고요. 시컨트 제곱에다가 g 인버스 x 탄젠트의 역함수를 대입한 거죠. 분의 1입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런 거에서 또 어떤 걸 했었냐면요. 우리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를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시컨트 제곱 x라고 앞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 코사인 제곱분 사인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컨트 제곱 x는 이제 요 식을 대입하면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의 탄젠트
인버스 x 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었죠? 어떤 함수 역함수 합성할 때 제곱하면은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호가 없네요. 세컨드 제곱은 항상 양수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이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역함수의 미분은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혹시 필기 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여기 화면 멈추고 이제 쓰시기 바랍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은 앞에서 했던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앞에서 y는 사인 탄젠트 인버스 x라고 그랬으니까 양변의 탄젠트를 합성해주면요. 그러면은 x는 탄젠트 y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 써보죠. 그러면은 요게 인사이드 y가 인사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탄젠트가 아웃사이드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미분하면요. x는 x로 미분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아웃사이드 미분,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y, 이게 아웃사이드 미분이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y 프라임은 시컨트 제곱 y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컨트 제곱 y,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y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x가 탄젠트 y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 직관적으로 직삼각형을 보면은 탄젠트 y가 x라는 거는 밑변의 길이가 1, 높이가 x, 그리고 여기가 y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x 제곱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y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y는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니까 루트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y 값은 우리가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앞에서 했었던 이제 역함수의 미분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이제 스타일이나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역탄젠트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쇄법칙에서 이제 우리는 역탄젠트 함수의 미분은 어떤 함수,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은 1 플러스 u제곱분의 1에 u를 x로 미분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x제곱에 대해서 해봤으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에 대해서 여기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칠판이 옳다 반응이 느려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아까 전에 오류하면 역삼각함수 할 때 오류가 한번 나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에 좀 끊기는 게 있었을 텐데요. 예. 물리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거니까요. 자, 일단은 y가 탄젠트 인버스 x 제곱일 때 이제 y 프라임을 구하려 했죠. 자, 그럼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연쇄 법칙에 의해서 아웃사이드가 뭔지 인사이드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되겠네요.
물론 연습이 많이 되시면은 이제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수업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걸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사이드 미분, 탄젠트 인버스 미분하면은 1 플러스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인사이드 미분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1 플러스 x 4승분의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적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잘 안 보여요. 나중에 이제 그 연습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역삼각함수가 아직 여러분이 많이 안 접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나중 일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인하고 왜 바로 탄젠트 넘어가요? 코사인 안 해요? 코사인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코사인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탄젠트 했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시컨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컨트 x에 대한 미분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fx는 시컨트 인버스 x고요. 절대값 x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컨트 x 함수를 보면요. 정의역의 1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정의역이죠. 그래서 요 둘 다 만족하는 거 절대값 x 1보다 크다 얘기죠. 그리고 이 치역 보세요. 시컨트 인버스 x는 다 치역은 양수예요. y는 2분의 파이는 안 되고 이게 수평 점근선이고요. 요거 잘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시컨트가 이제 부호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절대값 x가 붙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x가 양수일 때는 양의 값, x가 음수일 때는 양수값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여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컨트 x는 항상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x가 양수이면은 얘는 양수, x가 음수일 때 양수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 씌워주는 뭐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등장할 겁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이제 이 저자분께서는 역함수의 미분을 하셨는데 이거 역함수 미분을 해도 돼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는지 음함수의 미분으로 갑자기 돌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으로 해서 예, 식을 유도를 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y가 시컨트 인버스 x이면은 y를 x로 미분한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절대값 x에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로 표현됩니다. 입니다. 얘는 솔직히 제가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인 역함수와 탄젠트 역함수가 빈도가 한 뭐 10번 나온다 하면 얘는 한두 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크게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 어느 때 또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뭐 별표 치고 무조건 이거 뭐 무조건 식도 외우고 증명도 외워 막 아니면 꼭 알아내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음함수의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요. 양변에다가 시컨트를 x를 합성해 주죠. 그러면은 x는 시컨트 y이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하죠. 그러면 x를 1로 미분하면 1. 그리고 시컨트 함수 미분하면요. 계속 똑같은 거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것도 합성 함수입니다. 요게 인사이드, 요게 아웃사이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성을 해주죠. 합성을 하면 이거를 이제 합성함수에 미분하면 시컨트의 미분, 시컨트 함수 미분하면은 시컨트 함수와 그리고 탄젠트 함수가 붙어 나옵니다. 라는 거는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드 미분해서 y 프라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요. y 프라임은 탄젠트 y에다가 시컨트 y 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시컨트 y라는 거는 이미 x라고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탄젠트 y예요. 시컨트 y는 x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x 쓰면 돼요. 탄젠트 y가 문제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 했습니다. 탄젠트 함수 미분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이기 때문에 여기서 탄젠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요식을 통해서 쓰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서 붙어야 돼요. 부호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탄젠트 함수 x가 1보다 클 때 이제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탄젠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시컨트 제곱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시컨트 제곱 y 마이너스 1 그리고 시컨트 y 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시컨트 y가 x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x로 표현하면은 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컨트 y는 x 그리고 시컨트 제곱 y는 x제곱이니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형태는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 다음에는 시컨트 함수의 성질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슬라이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based on the slope of the graph of the y는 시컨트 인버스 x, 세컨트 인버스 x의 그래프를 보면요. 얘 미분계수는요. x가 1보다 크면 양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예요. 그러니까 dy dx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빨갛게 쓸게요. based on the graph of y는 secant inverse x. 자, y는 secant inverse x의 그래프에 의하면요. y''은 항상 양수여야 돼요. y''은 항상 양수여야 돼요. 그런데 y''이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양수이면 이 전체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거 좀 지우고요. 요 식은 이미 됐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야 됩니다. 현재 y''은 이렇게 구해졌고요. 자, 좀 전에 지웠습니다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y''은 플러스 마이너스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얘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x가 1보다 크면은 자, y''은 항상 양수여야 돼요. 근데 얘는 항상 양수잖아요. 루트니까. 그러니까 얘가 문제죠, 변수가.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1보다 크면은 얘는 양수, 얘는 양수. 다 양수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어야 되고요. 반대로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얘는 음수죠. 얘는 양수죠. 근데 y''은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봤더니 죄송해요. 마이너스 빠졌네요.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x, x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 x. 많이 보셨죠? 절대값 x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통합해서 쓰면은 절대값 x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예,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요 부분 처리하는 게. 왜냐면 이거 그래프도 좀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절대값이 붙는지는 이제 그래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시컨트 인버스는 이제 인사이드 미분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x-4승은 1보다 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양수여도 되는데 여기 양수이면 되긴 하는데 루트가 아닌 양수라는 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요 시퀀트 인버스의 5x4승을 미분을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응이 좀 느리네요. 자, y는 시퀀트 인버스의 5x의 4승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별한 말이 없었지만 아마 5x 4승은 1보다 큰 값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게 안 되면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뭐 0.1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녀석이 인사이드가 되고요. 시컨트 인버스가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미분 먼저 하면은 y는 절대값 인사이드 그리고 루트 인사이드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에다가 인사이드 이제 아웃사이드 미분 끝나고요. 인사이드 미분해서 5x 4승을 미분한 것이 되겠죠. 근데 5x 4승이 1보다 크다는 조건 그리고 x는 실수기 때문에 x 4승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절대값 없어지고요. 그냥 5x 4승만 남아요. 그리고 루트 25 x 8승 마이너스 1분의 5x 4승 미분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x의 3승이 되죠. 그래서 x는 어차피 0은 아니죠. x가 0이면 이 식이 성립 안 하니까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x 루트 25 죄송합니다. x 8승 마이너스 1 분의 4만 남죠.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제 이거예요. 자, 나중에 다 가리고 요 식을 딱 보자마자 이게 요 녀석의 미분이 된 거다? 그럼 이거 적분하면 이게 나오겠네? 이걸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 나중에 적분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미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미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함수를 했죠. 사인, 탄젠트, 시퀀트. 뭔가 빠졌죠. 코사인은요? 예, 코사인과 코탄젠트, 코시퀀트는요, 요 식을 바탕으로 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었죠. 사인 인버스 x와
코사인 인버스 x를 합하면은 2분의 파이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 탄젠트도 그럼 이런 성질 만족하나요? 할 때, 예, 탄젠트도 이런 성질 만족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탄젠트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인버스 x와 그 다음에 코탄젠트 인버스 x는 2분의 파이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성립하는가인데 사실 이런 과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직접 볼게요. 우리는 요거를 세타라고 보고 요거를 파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탄젠트 세타는 x가 되고요. 코탄젠트 파이가 x가 됩니다. 자, 그럼 탄젠트 세타가 x란 얘기는요. 직각삼각형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일 때 1x란 얘기예요. 자, 근데 코탄젠트 파이가 x다? 이 말은 탄젠트 파이 분의 1이 x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탄젠트 파이는 x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 파이가 x분의 1이는 어떻게 될까요? x분의 1. 이게 바로 파이가 되네요. 근데 지금 이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since 세타 더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하면은 삼각형의 내각배합은 180도, 즉 파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타 더하기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 인버스 x는 2분의 파이 성립하고, 그리고 시컨트 x와 코시컨트 x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let y는 코사인 인버스 x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then since 우리가 아까 전에 요 식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y 프라임 아직 아니고요. y는 코사인 인버스 x는 이 지금 슬라이드 맨 위에 식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인버스 x이기 때문에 우리가 y 프라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분의 파이 미분하면은 상수니까 0이죠. 사인 인버스 x 미분하면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부터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자, 그리고 y를 코탄젠트 인버스 x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y 프라임을 구한다는 것은 코탄젠트도 똑같아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인버스 x를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요. 얘도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상수 미분 0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코시컨트 인버스 x 같은 경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컨트 인버스 x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요. 얘도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는 앞에 붙어 있고 절대값 x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식들이 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식이죠. 1번식, 3번식, 5번식은 아까 전에 했었고 2번, 4번, 6번은 보세요. 1번하고 2번은 마이너스 차이가 있죠. 사인, 코사인의 요 성질 때문에요. 그리고 3, 4번도 마이너스, 5, 6번도 마이너스예요. 다 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총 6개의 역삼각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6개의 역삼각 함수의 미분을 이제 수행을 했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적분 문제나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적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전 준비 단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서 역삼각 함수의 미분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